여러분, 리플 보유 수량 기억하시나요? 아마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몇천 개, 몇만 개, 아니면 몇십만 개. 그 숫자에 목표가 곱해서 계산해 보셨을 거예요. 5달러만 가도 얼마, 10달러 가면 얼마, 20달러 가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서 꿈꿨었죠. 이 정도면 집 살 수 있겠는데? 차를 바꿀 수 있겠는데? 빚도 갚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3달러 근처까지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조금만 더 오르면 왜 여기서 멈춰있지? 그 계산 이제는 안 하시죠? 어차피 더 안 오를 텐데 여기가 끝인가? 그렇게 포기하신 건가요? 그 계산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리플에 집중을 해야 하고 또 확실하게 왜 리플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당장의 눈앞의 수익을 원하는 젊은 층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끌어가고 싶은, 필연적으로 생활의 여유가 있고 시드의 금액이 높은 청년층보단 그 이후의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아주 쉽고 면밀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리플이라는 코인은 시총이 1,400억 달러일 정도로 전세계 암호화폐 시총 4위에 머물러 있는 코인입니다. 이렇게 시총이 큰 코인이 단기간에 폭등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확률이 크지 않겠죠. 그렇기에 당장 눈앞의 수익이 중요한,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는, 혹은 생활비를 줄여 투자를 하는 젊은 투자자분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드가 받쳐주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안정적인 방향입니다. 그럼 이제 왜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우선 리플은 국제금융거래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결제 시스템 기술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에 느리고 비싼 국경 간의 송금을 대체해서 빠른 속도, 낮은 수수료를 목표로 태어난 거죠. 짧게 설명을 하자면 네트워크 내에서 빠르고 저렴한 가치 이동을 위한 브릿지 통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 정부 이런 곳들의 지배성을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탈중앙화 코인과는 태생부터 다른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리플은 개인 트레이더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단기 시세놀이가 아닌 국경과 국경, 은행과 은행, RWA 같은 금융 인프라의 영역인 것이죠. 은행, 핀테크, 결제회사, 때로는 중앙은행까지 기존 스위프트망을 보완하고 대체해가고 있죠. 실제 일본의 SDI 그룹은 리플의 ODL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 송금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플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CBDC 발행과 운영을 위한 플랫폼과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죠. 이러한 구조는 비즈니스적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보는 게 아닌 각 국가의 규제가 맞춰져 가고 은행의 시스템이 붙고 실제 송금량이 늘었을 때 3년, 5년 이상의 단위를 봐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SEC 소송은 예전에는 상폐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포에 떨었던 때도 있지만 일부 승소를 하고 지금은 오히려 11월 13일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을 받고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 보니 기관자금 유입으로 제도권의 힘까지 등에 업게 되었죠.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일주일 만에 수십, 수백 %의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리플도 결국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리플은 아까 말했듯 구조적으로 기관이 붙어야지만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들, 10년 전에 비트코인 사놓을 걸, 20년 전에 삼성전자 사놓을 걸, 이런 생각 다들 하시지 않나요? 지금 이대로 5년, 10년이 지난다면 그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리플을 사놓을 걸 이라는 생각을요. 나는 전문 트레이더들처럼 차트를 볼 줄 몰라. 계속해서 거래소를 켜놓고 비교해야 할 시간이 없어. 주변에서는 코인으로 돈 벌었던 얘기만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차트? 볼 줄 몰라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장기 투자는 가끔 한 번씩만 들여다봐도 됩니다. 단기간에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 뉴스 보세요. 순식간에 청산당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인은 장기 투자로 봐야 할 게 아닌 도박 같은 거야.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정답이야. 물론 차트 분석을 정말 잘하고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의 분위기 흐름이 전처럼 하루에 수천 수백 %가 폭등하는 코인들이 있나요? 지금의 코인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리플이라는 코인은 발행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채굴형이 아닌 리플사가 묶어둔 코인을 시중에 푸는 방식으로 유통량이 커지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리플은 공급량에 한계가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리플의 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하기 힘든 코인이 될 거라는 얘기죠. 거기다 그때쯤 되면 리플을 구하기 위해 개인인 내가 상대해야 할 곳은 기관들이 될 것이고 더욱더 구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렇기에 리플은
지금부터 준비해놓기 시작해야만 내 인생의 10년, 20년을 리플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관이라는 곳 특징이 한번 자리 잡으면 바꾸기에 쉽지 않은 구조적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노트북, 휴대폰, 이어폰, 시계까지 전부 갤럭시로 맞춰서 사용 중이셨다고 볼 때 갑자기 그 모든 제품을 애플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면 그 과정이 귀찮고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기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적금 붙듯이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5년 10년 이렇게 리플에 적금 붙듯이 투자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할 게 뻔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5년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나의 일상에 금전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리플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청년층이 지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누군가는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됩니다. 내 사람,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조금만 지나면 내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에 나이를 더 먹으면 그때부턴 나를 챙겨야 하고 그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20년 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3억이었습니다. 10년 전 평균가는 5억이 조금 안 됐지만 현재 평균 매매가는 12억에 가깝습니다. 집값,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등 나가야 할 돈은 늘어가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리플을 꾸준히 들고 간다 해도 조금은 더 짧은 기간에 대한 준비를 리플이 미래의 내 집을 책임져 준다면 나의 생활을 책임져 줄 존재 또한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정보, 코인 시장의 변화, 그에 따른 대응법 이런 것들 저는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도 내 생활을 책임질 토큰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공유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보시면 신청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들어가시고 체크란에 체크 후 이름, 연락처 그리고 보유 중인 코인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제 개인 번호 010-2731-9655 여기로 집 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놓쳤고 이더리움을 놓쳤습니다. 삼성전자도 놓쳤고 테슬라도 놓쳤습니다. 미래의 국민연금 그것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노후를, 생활을 지금부터 차차 준비해 나가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이었습니다.